예를 들면 이제 말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말이 없다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죠? 그러면 사랑하면 여자가 모르겠냐 이거야. 유전정보적으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계속 사랑하면은 모르겠어? 그 여자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는 거야. 근데 이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건 뭐냐면 사랑해 달라는 거야. 그죠? 안녕하십니까. NGP 특강 야생으로 가는 길의 박경진입니다. 오늘은 격압유럽과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를 타락해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무엇보다도 말을 잘 알아야 말을 잘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격압유록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이 짐승하고 우리보다 밑에 있는 짐승하고 틀린 점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거의가 같아요. 그죠? 뭐 눈 둘, 코 있고 귀 둘 있고 그죠? 뭐 거의 같다고요. 근데 이제 첫째 확실한 거는 손이 그들한테는 없어요. 그죠? 이 손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파괴 능력이 적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파괴 능력이 적다는 것은 뇌정보가 발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의 뇌 양이 그지? 짐승의 양보다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뇌가 발달함으로써 손이 생겼다. 그거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짐승은 말이 없어요. 말 없죠? 뭐 돼지는 꿀꿀, 소는 음매, 뭐 몇 단어지 그건 말이라고, 그 소리라고 말할 수 있지 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짐승은 정신적으로 남에게 해를 안 줘요.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짐승으로부터 정신적 해 받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다시 말하면 남한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옛사람이 어떻게 봤나 그렇게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나처럼 설명하거나 직접적인 말을 피했어요.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썼는데 격압유록의 맨 첫 장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양궁이라는 말이 나와요. 양궁. 이 양궁은 뭐냐면 활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활 두 개를 보면은 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활 같죠? 이것도 활 같죠? 양궁 그러면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소두무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소두무적은 머리는 적고 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혹은 총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일직선으로 가서 어디 가서 머리에 뇌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빠꾸는 안 하지. 한번 뱉은 말은 가서 붙어서 총알처럼 가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라자다. 사라자는 소두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활하자. 사람을 활동케 하는 것은 3인일석이다. 그래, 3인일석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인, 일, 그러니까 3, 인, 일석, 수. 그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말의 독을 닦아내는 것이 수의 수. 그죠? 그것이 사라자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말은 사라자고 닦아내는 것은 활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말을 잘 알면은 닦아낼 수도 있다라는 의미하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몰라도 이 말은 진실을 전하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말 가지고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말이 정말 효과를 내는 건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를 내는 것은 남을 속일 때 효과가 100%가 나고 진실을 전하는 데는 효과가 안 나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말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말이 없다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죠? 그러면 사랑하면 여자가 모르겠냐. 이거 유전정보적으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계속 사랑하면은 모르겠어? 그 여자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건 뭐냐면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 사랑해달라는 의미지 내 사랑한다는 건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 말이 생겼을까? 왜 말이 생겼을까? 말이 생겨서 손해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일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싸움을 왜 하겠어요? 말이 같으면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같으면, 그죠? 같은 민족으로 싸움을 하려면 말이 틀리니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중국 사람하고도 말이 틀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공통어로 됐다 그러면 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분쟁케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접근적으로 해보면은, 자, 우리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은 왜 생겼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고 빛이 없다면 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눈은 태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태양을 관계하는 장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코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입은 지구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고 음식이 있고 음식이 있기 때문에 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귀는 도대체 왜 있을까? 요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귀가 있는 거예요. 달이 어떠하기 때문에 소리가 내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줘야 돼. 그죠? 어렵더라도 우선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것은 파장이에요. 파장 알죠? 파장이라는 건 진동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가장 센 파장을 무슨 감마선이니 X선이니 하면 이거는 햇빛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자외선이니 가시선이니 이런 게 있고 뭐 초단파니 단파니 중파니 이런 사이클이 점점 떨어질수록 뭐가 생기냐면 음파라는 게 생겨요. 음파. 그죠? 그래서 파장으로 보면은 약 100에서 한 5천까지가 이 음의 음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음파가 세지면은 빛도 되고 빛이 약해지면은 음성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해에서 달에 가서 부딪히죠. 햇빛이. 그럼 반사돼서 오면은 파장이 크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지죠? 그 다음에 달에 보면은 밝은 데 있고 어두운 게 동그란 게 있잖아요. 어두운 게. 그죠? 그 어두운 게 딱 파장에 부딪히게 되면 그 파장이 지고 올 때 우리 마치 송신기처럼 어떤 파장을 건드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리 파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알죠? 요렇게 되고 빛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나무가 빛 때문에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 파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나무태처럼 돼 있어요. 나무태처럼 되는데 소리 파장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에 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팽이 알죠? 그러면 달팽이라는 달의 영향을 받아서 팽이처럼 도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귀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팽이 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달을 잘 보게 되면 비춰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가만히 달은 있는데도 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빛이 받아가지고 달에서 지구로 내려올 때 이렇게 파장이 돈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아시겠죠? 돈되는 거. 그 다음에 보름달도 있지만 반달 있으면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죠?
비치는 게. 그럼 밝고 어두운 게 쭉 내려오면서 이게 같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돌죠? 이래서 뭐가 생기냐 그러면 태풍도 생기는 거예요. 태풍 아시죠? 그래서 달이 있기 때문에 태풍도 생기고, 그래서 태풍 생기는 걸 잘 보면 맞아요. 북방부, 한국에서 달을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오른쪽. 알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서 보면 달이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호주에는 태풍도 왼쪽으로 돌아. 여기는 오른쪽으로 도는데, 달 쪽에서 보면 알겠습니까? 이게 틀리는 게 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달이 있어서 소리가 있다는 건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달이 있어서 소리가 있다.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죠. 말은 귀예요. 그죠? 귀가 있어서 있는 거고, 이게 글로 밖에 안 바꿔요. 말이 있고 나서 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글이 있으면 이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말이 먼저 생기고 글이 생기는 거죠. 이 글이 생기면은 뭐가 생기냐 그러면 법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 그러면 조직을 만드는 거죠. 조직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이 말과 글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조직이 있는데, 요건 뭐냐 그러면 요건 동물이라 그러면 요건 물고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조직은 여러분 개미나 벌이 조직 아니에요. 그죠? 곤충으로 전락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면, 그러면 이 조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나무처럼, 인간의 정신이 나무처럼 움직이지를 못해요. 조직에 걸려들면. 이거 알죠? 조직에서 쇠뇌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조직의 말을 거역을 못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빨간불이 켜졌는데 우리가 빨간불을 보고 서는 거예요. 그죠? 서서 안 가. 왜 안 가죠? 여기 빨간불이 켜져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기억이 돼서 그래. 그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심은 뭘 말하냐 그러면 귀와 눈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그죠? 인간에게 쇠뇌를 해가지고 우리를 나무처럼 어떻게 하죠? 나무처럼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또 모이면 물처럼 돼요. 물. 그래서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모여가지고 고이면 어떻게 썩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부패는 모여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부패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기화되는 거예요. 기화 알죠? 기화된다는 건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는 개인은 없어지고 어떤 바람이 불면 일로 가고 절로 가는, 그죠?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지금 이 말은 유전정보적으로 타락시키는 이 순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만 없어도 그러면 말이 나쁜 거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잘못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락을 한다. 이거 그죠? 그럼 말을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이 뭐라는 거 알았으면 잘 쓰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말로 우리를 억압해 오는 것은 뇌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죠? 쇠뇌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쇠뇌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는 쇠뇌가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쇠뇌가 안 되려고 그러면 뭐래죠? 여러분 아는지 몰라도 참선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연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연 있죠? 자연을 자꾸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보다는 자연 쪽으로 가서 자꾸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몰라도 뭐든지 그런 거예요. 한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말을 끌어당겨요.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일단 고기를 먹으면 고기 맛이 들어간 사람이 또 고기를 먹듯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라자가 되는 말은 뭐겠어요? 사라자가 되는 말은 그거에 몽땅 말하면은 네 병은 네가 고쳐라. 이거 사라자가 됩니까? 안 고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병을 남이 고쳐라. 너는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남이 고쳐라. 라든가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뭘 하려는 노예근성을 주는 거. 그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정보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유전정보적으로 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유전정보가 줄여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늑대가 사람에게 길들여 가지고 점점 개가 되면 이 개는 유전정보적으로 사는 거야, 죽는 거예요? 점점 죽는 거야. 이게 유전정보로 늑대는 없어지고 개는 인간의 종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개한테 말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개한테 말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과응복의 법칙을 보면은 우리가 짐승을 길들이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길들임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을 때문에 말을 어떻게 썼기 때문에 남 길들이는 데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들임을 받는 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 가지고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길들이는 데 쓰지 말고 가능한 진실을 하고 애쓰게 되면은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나죠. 나는 요즘 생각해 보는 게 지금 황우석 교수라든가 유전인자를 관계하는 사람들이 안 만든다고 그러지만 뭘 만들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복제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마 복제인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틀림없이 말하면은 우리가 동물을 복제함으로써 받는 업보에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했어요. 그죠? 복제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건 필연적으로 복제인간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복제 동물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동물을 길들였기 때문에 이게 인과응보 법칙에 맞는 거 아니야. 그죠? 남을 노예로 만들고 밥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가는 게 우주 법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 여기 야생식품,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보자는 거예요. 야생식품은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생명력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야생식품을 먹으면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죠? 이것이 야생유전인자가 돼서 생명력이 강한다. 그래서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요게 떨어져 가지고 뭐냐 그러면 양식, 인간이 만든 뭐가 있죠? 음식들이 있으니까 무, 배추 이런 거 우리가 만드는 양식 음식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양식이라고 합시다. 양식. 그죠? 그 다음에 또 타락을 하면 뭐가 되죠? 잡종이에요. 잡종.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유전정보 조작 그 다음에 알겠습니까? 그 전에 뭘 했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꼬얌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듯이 잡종을 만들었잖아요. 잡종식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게 통일벼되는 건데 이것이 다 잡종식품이 알겠습니까? 잡종식품 알죠? 그럼 잡종식품은 이 식품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유전정보 조작식품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식품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것만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점점 떨어지느냐? 이걸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뺏겨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에?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뇌정보예요. 뇌정보는 뭐냐 그러면 이거죠. 배만 부르면 됐지. 에? 인간의 질은 생각 안 하는 거야. 그죠? 배 부르고 배고프지 않으면 됐지. 노예가 됐든 돼지가 됐든 그건 상관 안 하는 게 뇌정보 아니에요. 그죠? 그 뇌정보는 편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돼지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요거 50% 요거 50%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쪽 걸 너무 많이 먹어요. 그죠? 콩도 유전자 변형된 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왔을 거예요. 두부 같은 거 다 그런 걸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생각지 않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 밥상에 있는 게 그게 따지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는 적어도 따져요. 만약에 밥상에 이게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고등어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없어. 그럼 난 밥을 안 먹어요. 그 상에서는. 그걸 아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생명력이 강한 거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생명력은 약한 거예요. 그죠? 양이 많아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속일 수 있는 게 말 말고 뭐 있냐 이거죠. 이거를, 그죠? 속일 수 있는 거. 이거, 예를 들면 유전자 아니야. 그죠? 이거 중국산 아니야. 뭐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게 말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말 아니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확인하는 방법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말이 어디를 가나 뭘 하냐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상처 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말이 굉장히 좋은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뭘로 강의를 하는 거죠? 말로 강의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소두무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소두무적이라는 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유전 정보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타락시키는 요인이 소두무적이에요. 그죠? 그건 유전 정보를 죽이는 거니까 몸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내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행동을 안 하고 여기 남아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소두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괴롭혀요. 아십니까? 성장도 못하고 행복도 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성장을 못했으면 행복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말 때문에 행복도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소두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중독이 걸려. 중독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안 들으면 또 그냥 답답해지는 게 이게 중독이야. 이 강의를 들으면, 그죠? 속이 다 시원해. 근데 이걸 행동은 안 하고. 그럼 이게 중독이야. 그죠? 이게 소두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강의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옛날엔 막 욕하고 쌍말 막 하고 그런 게 뭐냐 그러면 들을 사람 알아들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무식한 놈이 강의한 거니까 듣지 말아라.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면 쓸데가 없잖아. 동양학 강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양학 강의가 막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겠습니까? 남한테 짐을 안 지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유전 정보적으로 살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든지 도움을 받아갈 거 아니야. 아,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산에 가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던 것을 한 달에 2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야생식품이 가장 좋은 거로구나. 이제부터 야생식품은 먹어야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행동을 안 해. 만약에 전혀 행동을 안 해. 그럼 그 말은 짐이 되는 거야. 짐. 그죠? 화살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 알죠? 화살을 달고 다니는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화살을 달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화살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죠? 고정관념 알죠? 지금 거의가 지금 내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강의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동안 말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야, 이 말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나쁜 거로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적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천명이라고 그래. 천명. 우리가 명자 쓰는 거 알죠? 천명이야. 근데 천명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러면 이런 말로 듣겠어요? 천명이? 천명이 한국말로 얘기하겠느냐고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너 노예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 한국말로 들리겠냐고요? 절대 한국말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걸 내가 듣고 여러분한테 전하려면 한국말로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명을 듣고 인간을 통해서 들으면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알죠?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말을 쓸 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쓴다. 그럼 말 가지고 인간성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말 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말 가지고 유전정보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뇌정보적 고정관념을 깬다. 그럼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말이 어떤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 시간에 뭐냐 그러면 말은 사라자다. 왜냐? 소두무적 화살처럼 앞으로 전진만 하지 뒤로 빠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고기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 앞으로만 가죠? 뒤로 빠꾸를 못해요. 그 빠꾸 하는 게 이렇게 뒤로 가는
생명이 그래도 발달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만 듣고 자기 형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유전정보적으로 타락한다는 거 알겠죠? 사람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곤충이 되고 곤충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물이 되고 그러면 이 나무가 된 게 이 나무가 된 게 뭐냐 그러면 유전정보적으로 암이에요. 알겠습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하고 틀린 게 뭐냐 그러면 나무세포가 똑같아요. 계속 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나무처럼 탄산가스를 들어 마시고 산소를 내뿜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이런 말에 걸려가지고 글 만들고 조직에 걸리고, 그죠? 그래서 나무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나무 쪽, 이건 정신적으로 말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꼼짝 못하는 나무가 되면은 내 유전 정보는 이미 나무 DNA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말이 있죠? 예?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침묵에서는 진실이 드러나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말을 하게 되면 진실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인간관계도 둘이 1년만 말 안 하고 있으면 다 진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함으로써 이게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이 우리를 해롭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